자, 봅시다. 수원. 드디어 우리가 수원을 하게 된다. 수원에서는 간략하게 한번 훑어봅시다. 우리가 뭘 다루는지. 지수 다루고요. 중학교 때 배웠던 지수, 그 지수입니다. 지수 다루고, 그 다음에 뭐 다루니? 로그 다룹니다. 로그라는 새로운 걸 다루고요. 그 둘을 이용한 함수를 배우고요. 그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중3 때 배웠던 삼각 B 보고 업그레이드 시켜서 삼각 함수를 배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열, 이렇게 세 가지를 배웁니다. 이렇게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이게 수원으로 끝납니다. 중간고사 시험 범위는 아마도 이쯤이 될 겁니다. 이쯤. 삼각함수를 안 봐요? 아니, 삼각함수를 안 보는 게 아니고 달라지잖아. 달랐잖아. 삼각함수의 일부분이 포함되는 형태로 중간고사, 그리고 뒷부분이 기말고사 이런 식으로 진행될 거고, 그 다음에 요거 끝나면은 이제 2학기 때는 수투. 그래서 수투는 여러분들이 극한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단순합니다. 연속 배우고요. 그 다음에 미분 배우고, 그 다음에 적분 배우고, 이렇게 간단하게 끝납니다. 역시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는 미분의 일부분까지 이런 식으로 일단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식으로. 그럼 오늘 배울 내용은 뭐냐? 오늘 배울 내용은 지수를 배울 겁니다. 지수를 다 나갈 수도 있지. 목표는 다 나가는 거야. 아니요. 너무 빡세요. 저희 지금 시험 후유증이 너무 시험 끝난 날 와가지고 진짜 처음이에요. 정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시험의 끝은 또 다른 시험의 시작이니까. 아닌데. 또 이런 자세들. 그러면 우리가 제일 처음에 지수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뭘 배워야 되냐면 거듭 제곱근을 배워야 되거든. 근데 너네가 제곱근은 배웠단 말이야. 중3 때. 그거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거든. 뭐라고? 제곱근 배운 걸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야. 제곱근은 말 그대로 제곱근만 배우잖아. 근데 거듭 제곱근이라는 건 뭐냐면 제곱근, 세제곱근, 네제곱근, 오제곱근, 육제곱근 이렇게 확장시키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제곱근 내용을 먼저 뭐 하셔야 된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된다. 제일 먼저 얼마나 기억하는지 한번 알아볼까? 5의 제곱근. 요게 뭐냐? 정확하게 대답해야 돼. 플러스 마이너스 5의 제곱근의 뜻이 뭡니까? 뜻. 해서 뭐해서? 제곱해서. 제곱해서 5가 되는 수들. 그러니까 누구랑 누가 되겠니? 루트 5도 되고 마이너스 루트 5도 되는 거죠. 그래서 5의 제곱근 그리면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5 둘 다 말하는 겁니다. 근데 뭐도 배웠냐면 여러분들 제곱근 5도 배웠지 않습니까? 제곱근 5는 뭐예요? 그냥 그 중에 플러스 마이너스, 그 중에 플러스 하나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요거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요거 가지고 한 문제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의 제곱근과 제곱근 5, 제곱근 5를 이제 다르게 읽으면 루트 5라고 읽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먼저 이해하고 요걸 토대로 이제 뭐 하는 거냐면 정리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배울 내용은 뭐냐면 A의 X의 A의 n제곱근, A의 n제곱근. 이렇게 여기부터 출발합니다. A의 n제곱근. 요거는 방금 했던 거잖아. A의 제곱근은 뭐니? A가 양수라면은 루트 A랑 마이너스 루트 A를 말하는 거잖아. 근데 이제 n제곱근을 하겠다고. 그러면 제곱해서 A 되는 거 말고 몇 제곱에서? n제곱에서 A가 되는 거. 쉽게 말하면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27의 세제곱근. 이렇게 하면 무슨 뜻이 됩니까? 세제곱에서 27이 되는 숫자들. 이렇게 되는 거지. 몇 개게? 세제곱에서 27 되는 숫자들.
3개? 맞나?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가 방정식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이 숫자를 우리가 x라고 하고 그 x를 세제곱해서 27이 되게 한다라는 방정식을 만들어서 x값 구해주면 되죠. 그럼 요거 우리 언제 배웠던 겁니까? 고1 1학기 중간 때 배웠던 거지. 27 뭐 하면 됩니까? 좌변으로 넘겨서 요거 인수분해하면 구할 수 있죠. x값 몇 개 나오죠? x값 몇 개 나오게? 3개. 3개 나오는 거 맞나요? 3개 나오죠.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는 실수고 나머지 2개는 우리가 허수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27의 세제곱근은 물어보면은 뭐 해야 된다? 이거 3개를 다 대야 된다. 아까 전에 우리가 5의 제곱근을 루트 5랑 마이너스 루트 5 둘 다 됐던 것처럼 27의 세제곱근은 이거 3개를 다 내야 된다. 뭐라고 써야 되니? 3. 그리고 이거 뭐 쓰시면 됩니까? 근해 공식 쓰면 되겠죠. 2분의 마이너스 3 플리마 루트에 얼마? 9 빼기 더하죠. 36, 27 3루트 3i 이렇게 되나? 이런 식으로. 괜찮죠? 그래서 27의 손제곱근 그러면은 그거 3개 다 말해줘야 된다. 하나 더 해볼까? 요건 어떻게 되겠니? 요거는 이거 몇 개겠니? 27의 5제곱근 5제곱해서 27 되는 숫자들. 이건 우리가 구할 수 없지만 어쨌든 개수는 몇 개냐면 5개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n차 방정식의 해는 무조건 몇 개이기 때문에 n차 방정식의 해는 무조건 n개입니다. n차 방정식의 해는 n개. 그래서 당연히 27의 5제곱근도 5개다. 괜찮죠? 그 중에 뭐 실수도 있을 것이고 허수도 있을 것이고 하겠지만 어쨌든 27의 5제곱근은 5개라고 다 얘기해줘야 된다. 괜찮죠? 됐지? 그래서 이 A의 n제곱근에 대한 내용을 더 자세하게 다룰 건데 얼마나 더 자세하게 다룰 거냐면 여기 있는 숫자 A가 양수냐 0이냐 음수냐 따로 다룰 것이고 그 다음에 이 n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씩 바뀌거든요. 그 내용들을 한번 싹 정리해 보자라는 겁니다. 오케이? 한번 정리해 보자. 요거는 필기는 여러분 나중에 하시면 되니까 지금 듣기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판을 일단 몇 분할 할 거냐면 4분할 할 겁니다. 4분할에서 방금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A의 n제곱근에 대한 내용을 얘기했는데 일단 얘가 0되는 건 잠깐 제껴놓자. 0되는 건 제껴놓고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짝수일 때, 홀수일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입니까? 2 곱하기 총 4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 4가지 내용을 칠판 4분할 해가지고 한번 정리해보자. 정리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사전에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번 문제 물어볼게요. 자, x제곱은 루트에 2x 플러스 6 요거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구할 수 있나요 혹시? 요 방정식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하시오. 구할 수 있니? 혹시? 이걸 먼저 구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뭘 그릴 수 있어야 되냐면 y는 x 5제곱 그래프 그릴 줄 알아야 되고요 y는 x의 6제곱 그래프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이걸 사전에 먼저 다시 한번 알려주고 그리고 방금 전에 말한 4분할 내용을 정리하러 가겠습니다. 이거 몇 개죠? 서로 다른 실근 개수. 풀 수는 없어 우리가. 양면 제곱할 생각하지 마. 인수분해 안 돼. 그럼 어떻게 풀죠 이거? 배웠던 건데. 서로 다른 실근 개수. 앞으로 이런 내용 엄청 많이 볼 겁니다. 이 내용. 이 내용은 수원, 수투 나중에 미적분 배울 때까지 계속해서 등장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했던 내용인데 뭐 하면 되니? 2개야. 왜 2개지? 그래프 그려서 뭐에? 교점의 개수로 접근하시면 되죠. 먼저 뭘 그리는 거니? y는 x제곱을 그립니다. 이렇게 이게 y는 x제곱. 그 다음 뭐 그리시는 거예요? y는 루트 2x 더하기 6 마이너스 3,0 시작점에서 이렇게 그려지죠. 그럼 몇 개 나오네 교점이? 2개 나오죠.
그러니까 교점이 두 개니까 서로 다른 실근 개수도 몇 개가 된다는 얘기야? 두 개가 나온다고.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는 겁니다. 괜찮죠? 되지? 잘 알아야 돼요. 이 내용 엄청 나온다. 수원에서도 계속 나오고 수투에서도 계속 나오고 영원히 나오는 거야. 고등수학에서. 나오면 바로 뭐 하셔라?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 개수로 접근하시면 된다. 자, 두 번째는 요 그래프도 이제 우리가 그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겁니다. n이 자연수일 때 y는 x의 2n제곱 그래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자연수 n이 1이든 2든 3이든 4든 상관없이 이 그래프는 항상 일정한 그래프 개형을 띠고 있는데 어떻게 그려집니까? 되게 단순합니다. 그래프 개형이 누구랑 똑같냐면요, y는 x제곱하고 똑같이 그려져요. 얘도 그래프 개형 똑같고요. 똑같습니다. 전부 똑같아요. 얘네들 어떻게 그려진다고? 그냥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좌우 대칭으로 이렇게 그려진다. 이게 좀 더 뭐 빠른 속도로 올라간다, 천천히 올라간다, 그 차이만 있는 거지. y는 x의 2n제곱 그래프는 항상 다음과 같이 그려진다. 괜찮죠? 두 번째는 y는 x의 2n 플러스 1제곱 그래프입니다. 1부터 대입하면 x의 세제곱, x의 5제곱, x의 7제곱 홀수제곱 그래프인데 얘는 여러분들이 처음 볼 확률이 높으니까 들으시면 돼요. 어떻게 그려지냐면 점대칭으로 이루어집니다. 원점 대칭으로. 쉽게 말하면 y는 x 3승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2일 때 함수값하고 마이너스 2일 때 함수값이 어떻게 되겠니? 8하고 마이너스 8, 2,8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뭐하게 나온다? 그래프가 점대칭, 원점 대칭 그래프로 그려진다. 그래서 얘네들은 그리면 그래프가 항상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항상 이런 식으로. 여기 왼쪽 부분을 그냥 아래로 접어버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음수 대입하면 음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x의 홀수제곱, 세제곱부터 x의 홀수제곱 그래프는 항상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괜찮죠? 됐지? 됐지? 됐으면 이제 4분할해서 방금 했던 내용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알아볼 내용은 뭐냐면 양수의 홀수 제곱근입니다. 양수의 홀수 제곱근. 포인트가 어디 있는 거냐면 양수의 홀수 제곱근 이렇게 된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뭘로 해볼까? 8의 세제곱근. 여기서부터 한번 출발해보자. 8의 세제곱근이 무슨 뜻이라고요? 뜻. 세제곱해서 8이 되는 숫자들 몇 개 있다고? 3개. 그래서 우리는 그 숫자들을 요 방정식을 만들어서 풀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치? 풀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풀어주면은 x는 2하고 허수 2개 더 나오죠. 그 허수 2개 누구로 나옵니까? 8 마이너스 1 틀마 마이너스 1 틀마 루트 3하인가? 이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나온다. 믿어라. 이렇게 나온다.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배우는 단원이 뭐냐면 지수거든. 지수. 1학년 때도 얘기했지만 복소수 파트에 있는 허수 내용은 앞으로 볼 일이 별로 없다 그랬어요. 이 지수 단원에서도 어떤 숫자들 위주로 다루냐면 실수 위주로 다룹니다. 실수 위주로. 그러니까 얘네들 허수 존재는 인정해 우리가. 근데 잘 다루진 않을 거라고. 해서 8의 세제곱근 그러면은 당연히 이 셋 전부 다를 말았지만 그 중에 우리는 얘네들을 많이 가지고 다룰 거기 때문에 수학자들은 뻔합니다. 요 실수가 되는 놈들, 요 놈을 우리가 앞으로 뭐 할 거냐면 적당히 이름을 붙여주고 기호를 부여해서 저걸 중점적으로 다룰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얘네들이 매번 몇 개씩 나오는지를 우리가 확신해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뭐 하시면 되냐면 이거라 그랬잖아요. 요거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몇 개 나오는지는
그래프와 그래프의 교점으로 알아낼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y 이퀄 x 3승은 어떻게 그린다 그랬습니까? y 이퀄 x 3승 이렇게 그린다 그랬죠. 이렇게. 그리고 거기다가 y는 8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서 교점이 몇 개가 나온다? 하나가 나온다는 얘기지. 그 교점 하나에 x좌표가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2로 나온다는 얘기죠. 괜찮죠? 그래서 양수의 홀수 제곱근은 구하면은 당연히 그 제곱, 거듭 제곱 개수만큼 나오는데 그 중에 실수인 건 몇 개밖에 안 나온다? 맨날 하나밖에 안 나온다. 맨날 하나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쉽습니다. 뭐하기? 이름 붙여주기 쉽고 기호 부여하기 쉬워요. 앞으로 우리는 얘를 보고 뭐라고 부르느냐? 중3 때 배웠던 거랑 똑같습니다. 아까 전에 제곱근 5 얘기랑 똑같은 거야. 제곱근 5하고 5의 제곱근은 분명히 뭐하다 그랬어요? 다른 거라 그랬죠. 얘네들은 제곱해서 5가 되는 모든 숫자들. 그 중에 양수를 제곱근 5라고 한다 그랬잖아. 여기서는 그 중에 실수인 애들. 얘밖에 없지. 얘를 앞으로 어떻게 부른다고? 얘를 뒤집어서 불러주면 된다는 얘기. 뒤집어서 부르면 얘 이름이 뭐가 되는 거야? 앞으로 얘를 앞으로 세제곱근 8로 부르겠다라는 겁니다. 세제곱근 8로 부르고 그 다음 기호도 있었죠. 중3 때도 이거 기호 있었지 않습니까? 얘도 기호로 이제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쓴다. 세제곱근 8인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3자가 작아요. 세제곱근 8 이렇게 씁니다. 뭐하고 구분하셔야 됩니까? 3 루트 8하고 세제곱근 8하고 구분하셔야 되겠죠. 얘는 세제곱해서 8 되는 숫자 중에 실수라는 뜻의 기호입니다. 읽기로는 세제곱근 8 이렇게. 괜찮죠? 헷갈리면 안 돼. 쌤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루트에는 여기는 2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이 일반 루트에는 여기 2가 생략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수의 홀수 제곱근은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된다. 3개 있구나. 8의 세제곱근은 3개 있구나. 그 중에 실수인 놈한테 뒤집어서 세제곱근 8이라고 부르고 기호로 세제곱근 8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된 거냐면 얘가 세제곱근 8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이렇게. 괜찮죠? 그래서 앞으로 요거 위주로 다루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볼 거는 뭐냐면 음수의 홀수 제곱근이에요. 음수의 홀수 제곱근. 비슷합니다. 얘도 홀수 제곱근이 쉬워요. 그래프가 뭐기 때문에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복잡하고 이런 게 없습니다. 역시 여기도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뭘로 해볼까? 세제곱근 말고 이거는 숫자를 먼저 음수를 하나 선택하자. 마이너스 10 정도로 합시다. 마이너스 10에 왜냐하면 여기서 5제곱은 쓸 거거든요. 5제곱. 그럼 뜻이 뭐라고요? 마이너스 10의 5제곱근은 5제곱 해서 마이너스 10이 되는 숫자들 방정식으로 만들 수 있겠죠. 어떻게 됩니까? 5제곱에서 마이너스 10이 되는 숫자들 우리가 못 풀죠? 못 풀어요. 이렇게 놓고 풀어도 불가능합니다. 사실상 이거 불가능합니다. 사실상 어쨌든지 간에 이거 풀면 해가 몇 개 나온다고? 5개 나온다 그랬지? 5개 1, 2, 3, 4, 5 5개 나온 거야. 됐죠? 근데 우리는 그 5개 중에 뭐라 그랬습니까? 실수되는 거 위주로 다룬다 그랬잖아요. 수원에서는. 그러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실수가 몇 개 나오는지 알아야 되겠네. 실수 몇 개 나옵니까? 뭐 하면 된다 그랬니? 요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판단해주면 된다 그랬는데 얘는 뭘로? 이런 형태로 그래프와 그래프의 교점으로 추워? 조금 추워? 맥시멈 틀어놨는데 미리 왜 안 틀어놨냐? 내 잘못이다? 그러네. 내가 잘못했네. 내가 죽일 놈이네. 자, y는 이게 y는 x 3승이었죠. y는 x 5제곱도 그래프 뭐하다고? 똑같이 생겼다고. 요게 y는 x 5제곱. 거기다가 뭐 그리시면 됩니까? y는 마이너스 10 그리면 되죠. y 이퀄 마이너스 10 이런 데 있다고 치면 교점 몇 개 나옵니까? 한 군데 나오네.
그러니까 여기서 실수는 몇 개밖에 없다고요. 한 놈밖에 없다는 얘기지. 그 한 놈밖에 없는 실수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룰 거다.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이 허수인 놈들의 존재는 인정해야 된다 그랬어. 저기 얼마인지 모르지만 개수가 4개 더 있다는 건 인정하되 직접 다룰 건, 주로 다룰 건 얘기 때문에 이 실수한테 뭐 한다 그랬습니까? 이름을 부여하고 기호를 부여한다 그랬지. 이름 뭐라고 넣으면 되겠니? 이름 5제곱근 마이너스 10 5제곱근 마이너스 10이라고 불러주면 된다. 그리고 기호는 어떻게 쓰면 됩니까? 5제곱근 마이너스 10 이거 허수 아니야. 실수야. 루트 안에 음수 들어갔다 그래가지고 허수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실수다. 생각해봐. 5제곱에서 마이너스 10이 되는 숫자가 존재할 거 아니야. 그치? 마이너스 한 1점 얼마 존재할 거 아니야. 그치? 이거 허수 아니다. 실수다. 괜찮죠? 야, 맞춰서 쓰자. 5제곱근 마이너스 10이고 기호로는 5제곱근 마이너스 10 실수입니다. 해서 누가 5제곱근 마이너스 10이 되느냐 여기가 5제곱근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더라. 괜찮죠? 그래서 홀수 제곱근은 쉬워요. 왜 홀수 제곱근은 쉽냐면 그 숫자가 양수든 음수든 실수인 개수가 무조건 몇 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하나씩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유는 y = x 홀수 제곱의 그래프가 이렇게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여기 양수든 음수든 나중에 이제 0도 살펴볼 건데 0이든 전부 몇 군데서밖에 안 만난다? 한 군데서밖에 안 만난다. 그러므로 홀수 제곱은 이렇게 양수든 음수든 이런 이름과 기호를 부여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저걸 중점적으로 다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죠? 여긴 쉬워. 근데 문제가 뭐냐면 홀수 제곱근이 아니고 어디로 넘어가면 짝수 제곱근으로 넘어가면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왜? 짝수 제곱은 이런 그래프를 띄기 때문에 막 두 군데서 만나고 안 만나고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확실하게 정리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해서 여기서는 양수의 첫 번째 짝수 제곱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양수의 짝수 제곱근. 핵심이 뭐라고요? 양수야 그리고 짝수 제곱근이다. 이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자, 먼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6의 4제곱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무슨 뜻이라고요? 16의 4제곱근 4제곱에서 16이 되는 숫자들 방정식 만들면 되겠죠? 어떻게? x 4제곱은 16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풀면 우리가 근 구할 수 있죠, 직접. 구하면 얼마 나오냐? 프리마 2하고 그 다음 뭐도 나오니? 프리마 2i까지 나오니? 이렇게 4개 나오죠? 이렇게 4개 나온다, 그치? 16 넘겨서 합차 만들고 하시면 됩니다. 내용은 뭐라고요? 계속 똑같다고요. 지금 우리가 풀 수 있는 모양이지만 여기 차수가 더 올라가고 숫자가 지저분해지면 못 구하겠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뭐 하셔야 된다? 실수인 놈이 늘 몇 개 나오는지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 하시면 됩니까? y는 x 4제곱과 y는 16 얘네들을 그려보시면 되는데 y는 x 4제곱 이렇게 그린다고 했어요. 짝수 제곱은. 그리고 y는 16 그리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교점 몇 개 나옵니까? 2개. 그래서 실수가 몇 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2개가 나오는 거죠. 그치?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겼다. 홀수 제곱근일 때는 전부 실수인 놈들이 하나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그놈들한테 바로 이름 부여하고 기호를 부여했는데 이번엔 실수인 놈이 2개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우리 중3 때 했던 거지. 왜? 아까 얘네들 여기 중에서 누굴 제곱근 오라고 불렀었냐? 얘를 불렀었잖아. 당연히 양수 음수인 놈들 중에 누구에게? 양수인 놈에게 방금 전에 했던 홀수 제곱근에서 했던 내용들처럼 똑같이 뭐 하시겠다고요? 이름을 부여하고
기호를 부여하겠다라는 거죠. 이름은 뭐가 되겠어요? 얘는 뒤집어야지. 뒤집으면 뭐 되는 거니? 4제곱 끝 16이 되겠죠? 그리고 기호는 어떻게 쓰는 겁니까? 기호로는 4제곱 끝 16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죠. 괜찮죠?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가 4제곱근의 16이 된다. 그럼 반대편 교점은 뭐가 되겠니? 좌우 대칭이니까 4제곱근 16인데 앞에 마이너스 붙여주면 된다라는 거죠. 괜찮지? 됐죠? 마지막 뭐 남았냐 이제 마지막 음수의 짝수 제곱근입니다. 음수의 짝수 제곱근 다 쨌다고 봐야 되지 오늘은? 진짜요? 어떻게 해야 되나? 시험의 끝은 또 다른 시험의 시작이거든. 역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어떤 숫자 해볼까요?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 20 해보자. 마이너스 20에 몇 제곱근 할까? 6제곱근 이렇게 한번 해보자. 뜻이 뭡니까? 6제곱에서 마이너스 20이 되는 숫자들 방정식 만들면 x 6제곱은 마이너스 20 이렇게 만드시면 되죠. 해 몇 개 나온다고요? 6개. 구하시면 x는 네모 나오고 세모 나오고 뭐 이렇게 6개 나오겠지. 근데 관건은 뭐라 그랬냐? 우리 관심사는 그 중에 실수는 몇 개 있으며 누구에게 이름을 붙여주며 기호를 붙여주는 거잖아.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거 실수가 존재해요 안 해요? 존재 안 하죠. 왜? 그래프 똑같이 그려진다 그랬잖아 이렇게. 그리고 y는 마이너스 20은 밑에다 그려질 거 아닙니까? 교점이 없죠? 이게 전부 다 무슨 수라는 겁니까 얘네들? 전부 다 싹 다 허수란 얘기지. 그러니까 이름 붙일 숫자가 있어 없어? 없어. 이름 붙일 숫자가 없으니까 붙여줄 기호도 없는 거네? 없어. 왜냐면 우리는 수원에서 뭐 다룬다 그랬습니까? 중점적으로 실수를 다룬다 그랬는데요. 여기는 실수가 존재하지 않아요. 언제는 음수의 짝수 제곱근일 때는 실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앞에서 뒤집어 불렀던 이름도 존재하지 않는 이름이고 그 다음으로 붙였던 기호들도 존재하지 않는 기호입니다. 됐죠? 그러므로 앞으로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어떤 거 6제곱근 마이너스 20 이런 거 나오잖아? 이게 무슨 뜻이 되는 거야? 나오자마자 에러가 되는 거야. 이런 건 없는 거야. 마찬가지로 뭐라고 부르니? 6제곱근 20, 마이너스 20 6제곱근 마이너스 20 이런 말 자체도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이런 애들 나오는 순간 그 문장은 에러가 된다라는 거야. 잠이 와 추운데 야 얘는 무슨 왕서방처럼 이거 막 집어 넣어가지고 막 옷을 입어 추우면 아 입으면 불편하다. 좀 더 불편하게 해줄까 내가? 이씨. 그래서 요거 필기 좀 하세요. 얘네들을 나타낸 게 이거 1번에 있는 내용입니다. 1번. 필기 하니까 찍는 거 봐. 어떡하면 또. 너무 많으니까. 야, 찍어가지고 나중에 따로 필기도 안 할 거면서. 찾아보자, 나중에. 나중에 거죠. 얼마나 배고프면 추러스에, 다쿠아지에, 브라우니에. 이거 뭐냐, 이거? 아니. 이거 뭔데? 치즈야? 망고. 망고 잘라놓은 거야? 됐니? 됐어? 그럼 끝내지 말고 이제 뭐 한다 그랬냐? 양수, 음수만 얘기했는데 요 숫자들이 이제 어떤 숫자가 될 때도 0이 될 때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0. 잘은 안 쓰는 건데요. 이런 거예요. 0은 홀수제곱근, 짝수제곱근 탓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여기다 먹어보면 되니
는 0을 거보면 무조건 몇 군데밖에 안 만나니? 한 군데밖에 안 만나죠. 그래서 별 의미가 없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얘기하는 거지. 0의 4제곱근. 이거는 앞에 있던 상식이 좀 무너집니다. 왜냐면은 이방정식들의 해들이라는 건데 이 전부 다 중근 나와요. 중근. 왜냐면 이거 x가 4번 곱해져서 0 됐다는 얘기잖아. 그럼 x가 0이든가 x가 0이든가 x가 0이든가 x가 0 돼야 되잖아. x는 0, 뭐 되는 거야? 4중근이 나오는 거야. 4중근. 그래서 이름 붙일 수 있죠. 4제곱근 0 있어. 4제곱근 0 있어. 근데 그게 그냥 뭐야? 그냥 맨날 0이라는 얘기지. 그쵸? 괜찮지? 4에서 뭘로 바꿔도 됩니까? 0에 세제곱근으로 바꿔도 똑같죠. 이게 중근 나오기 때문에 그냥 다 0인 거예요. 그래서 세제곱근 0 그러면 세제곱근 0 그러면 세제곱근 0 되는 거고요. 그냥 0을 의미한다. 그래서 여기 내용이 지금 어디냐면은 우리 8페이지 맨 위에 거듭 제곱근 해가지고 표로 간단하게 나왔죠. 그치? 6분할 돼 있지 여기는. A가 양수일 때, 0일 때, 음수일 때, N이 짝수일 때, 홀수일 때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요런 거 보일라나? 됐어. 참 별거 다. 그래서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로 왜냐면은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 1학기 중간 때. 이 개념을 완벽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괜찮지? 됐어? 됐지? 됐으면은 요 내용 가지고 옆에 대표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1번 해놓고 뭐라 그랬어요? 다음 중 옳은 것은 돼 있죠? 같이 한번 다뤄보자잉. 여기다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8페이지에 1번 옳은 것 1번 뭐라 그랬습니까? 1번 8의 세제곱근은 누구뿐이다? 2뿐이다. 맞는 말일까요? 틀렸나? 왜 틀렸지? 이 말고 뭐도 있다고? 다른 애들도 언급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1번은 틀렸죠. 이 말고 2개 더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2번에 마이너스 4의 제곱 이런 거 나오면 빨리 뭘로 바꿔서 읽어야 되니? 이거 나오면 16으로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2번은 16의 4제곱근 중 16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풀마이다. 실수인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2이다. 이렇게 됐죠. 뜻이 뭡니까? 4제곱해서 16이 되는 숫자들 중 이거 풀어주면 되죠. 이건 우리가 풀 수 있는 내용이니까 이거 풀면 그 중에 실수인 거 풀만이 나오는 거 맞습니까? 맞죠? 2번이 뭐예요?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이 되겠지. 3, 4, 5가 다 틀렸는데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어디가 다 틀렸는지 아셔야 되는 겁니다. 3번에 뭐라 그랬어요? 루트 25 빨리 뭘로 바꿔서 읽어야 되니? 5로 바꿔서 읽어야죠. 5의 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없다. 5의 제곱근 중에 실수인 거 몇 개 있습니까? 2개 있죠? 그 2개가 누구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죠. 그러니까 3번 틀렸고요. 4번은 뭐라 그랬습니까? 마이너스 81의 4제곱근 중 마이너스 81의 4제곱근 중 질문입니다. 마이너스 81의 4제곱근은 몇 개예요? 4개지. 그 4개 중에 실수는 2개다. 실수는 2개다. 맞는 말인가요? 실수는 몇 개밖에 없니? 하나도 없지. 왜냐면 음수의 짝수 제곱근이기 때문에 여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실수는 2개가 아니고 몇 개다? 1개가 돼야 된다. 마지막 5번 n이 짝수랍니다. n이 뭐라고요? 짝수. n이 짝수일 때 뭐라 그랬습니까? 마이너스 36에
n 제곱근 중 실수는 한 개다라고 그랬네요. 얘도 뭐야? 음수의 짝수 제곱근이네. 그 중에 실수는 몇 개라고? 몇 개라고? 하나가 없다고. 그러니까 5번이 뭡니까? 역시 틀리게 된 거죠. 맞게 해주려면 이거 0개로 바꿔야 되고, 0개로 바꿔야 되고, 여기는 풀마 루트어 써줘야 되고, 여기는 이 말고 2개 더 있다고 얘기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거듭제곱근 기본적인 내용이 이걸로 끝났습니다. 그럼 두 번째 할 일은 뭐냐면 방금 얘기한 거듭제곱근들에 대한 요 기호를 붙여준 놈들 있잖아. 요런 놈들 가지고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어갈 거야. 거듭제곱근 계산을 연습해보자라는 거예요. 거듭제곱근 계산을 연습하시려면 관련된 공식들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공식, 규칙에 대한 내용이 몇 번에 있다? 2번에 나와 있죠. 2번에 이렇게 해서 보여줘야지. 2번에 뭐다? 그 규칙들이 나와 있다. 그래서 이 규칙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총이 졸리니? 졸리잖아. 거짓말해. 마시고 와도 돼. 안 돼. 안 돼. 지금 몇 시인데? 너무 배고픈데. 28. 28분? 그러면 15분 남았나 아직? 아니요. 시간이 야, 망고 하나만 줘. 2개 줄 수 있나? 아니, 망고. 망고 먹어. 망고 먹어. 얘가 준 거다. 거듭제곱근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자. 언제 배웠던 것? 중3 때 배웠던 루트 성질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거기서 좀 더 업그레이드 됐기 때문에 그 내용도 전부 숙지하셔야 된다. 1번은 쉬워요. 1번은 중3 때 배웠던 거랑 뭐하다? 똑같다. 뭐냐면은 n제곱근 a 곱하기 n제곱근 b를 곱하면 뭐가 된다? n제곱근 ab가 된다. 그러니까 같은 거듭 제곱근이면 중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한 번에 계산하셔도 됩니다. 요거죠. 2번도 마찬가지죠. 2번은 뭡니까? n제곱근 a를 n제곱근 b로 나누면 역시 같은 거듭 제곱근이니까 뭐 할 수 있다? 한 방에 쓸 수 있다. 이거는 지극히 당연한 거지. 괜찮죠? 그지? 왜 당연? 아니 이거랑 똑같다고.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이 루트 6과 같아지는 거랑 같은 이치다.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 의미를 굳이 부여하자면 요거 뭔 뜻입니까? n제곱하면 a 되는 거예요. 얘는 n제곱하면 b 되는 거예요. 그걸 곱하면 n제곱했을 때 얼마가 되겠니? ab가 될 거란 얘기지. 그래서 같은 거듭제곱은 뭐 할 수 있다? 중3 때 배웠던 것처럼 한 번에 계산하셔도 된다. 요게 1번, 2번. 그 다음 3번. 3번은 뭐라 그랬습니까? n제곱근 a에 m제곱. 얘를 계산하시면 n제곱근 a의 m제곱으로 계산하면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수 자리에 있는 숫자가 여기에 있거나 여기에 있더라도 값이 뭐하다?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n제곱하면 a 된다 그랬죠? 그치? 그러면은 얘를 n제곱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얘를 n제곱하면 a가 되고 a의 m제곱근이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게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n제곱하면 a의 m제곱이 된다. 해서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그 위치는 중요하지 않다. 어차피 왔다 갔다 상관없다.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4번. 4번은 뭡니까? m제곱근에 이제 루트 안에 루트가 들어갑니다. n제곱근 a. 이렇게 생긴 놈은 우리가 앞으로 n제곱근에 a로 쓸 수 있다. 얘네들은 곱하는 관계로 처리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이런 뜻이다. 똑같아. 방금 했던 내용이랑.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n제곱하면 a 된다 그랬지. 여기다가 n제곱을 해. 여기다가 n제곱하면 이렇게 되겠죠. 요거는 또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m 제곱하면 a 되는 거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최초에 있던 요 좌변의 놈은 n 제곱한 다음에 m 제곱하면 뭐가 된다는 얘기냐? a가 된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도 보세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mn 제곱하면 a가 되는 수란 뜻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숫자가 있을 때 걔를 n제곱한 다음에 m제곱하면 지수법칙이지 않습니까? mn 제곱으로 쓸 수 있는 것처럼 이게 곱하기로 가는 이유는 당연하다. 이런 이유다. n제곱 한 다음에 m제곱 하나, 한 방에 mn제곱 하나 똑같다라는 거지. 되겠니? 진짜? 나중에 알게 되면 더 간단한데 이거 나중에 우리가 지수로 바꾸거든요. 지수로 바꾸면 여기 있는 숫자들이 전부 분모로 가게 됩니다. 분모로. 그래서 곱해지게 된다. 나중에 가서 얘기해 줄게. 그거는. 그래서 이런 성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5번 보면 이런 거 있죠? n으로 해놨나? np 제곱근의 a의 np 제곱은 얘는 n 제곱근의 a의 m 제곱과 같다. 해서 여기 있는 p하고 여기 있는 p가 뭐 돼버린 겁니까? 날라가 버린 거예요. 마치 약분하듯이. 너무 당연한 게 이런 거거든. 예를 들면 세제곱근에 여기 뭐 4의 3승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 이거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4라고 쓰는 거거든. 이유는 뭐냐면 이 뜻이 뭐예요? 이 뜻은 세제곱 해주면 4의 3승이 되는 거란 뜻이잖아. 세제곱에서 4의 3승 된다는 얘기는 그냥 4를 의미하는 것처럼 얘랑 얘랑은 서로 나중에 지수로 따지고 보면은 분모, 분자에 가는 숫자이기 때문에 진짜로 약분되는 거랑 같은 뜻이라는 뜻이. 같은 뜻. 해서 얘네들은 뭐 하시면 된다? 이렇게 약분해가지고 n제곱근 a의 m제곱으로 써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해서 여기 있는 거듭제곱근 성질들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러 갈 거다라는 겁니다. 이 답 못 나갈까 오늘? 너무 많아요. 답 못 나가면은 맛있겠다. 답 근데 우리 좀 까먹고 있어. 너무 맛없었어. 이미 늦었지 않나? 근데 지금 시켜도 늦었잖아. 떡볶이 시켜도 돼요? 늦었잖아 근데. 아니요, 세상에 늦은 건 없어. 어? 야식 좋아해요. 늦었잖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이름 어디였어? 안 온 애들 뭐라 그러겠니? 우리 남겨놓고 안 온 애들 잘못이죠. 안 온 애들 잘못이다. 너무 안 왔는데. 어? 너무 안 온 거 아니에요? 오늘 시험이라고 이놈들이 그래도 이렇게 안 와? 몇 명이 안 온 거야? 3명이 안 온 거지? 4명은. 자 그러면 옆에 대표 문제 풀어봅시다. 이게 너무 쉬우니까 아니다 이거 풀려 그냥 2번 풀어봅시다. 2번 겸손하게 옳지 않은 걸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번에 1번 보시면 세제곱근 9 곱하기 세제곱근 3 이거 계산하면 3입니까? 라고 그랬는데 처음에 쓸 성질은 같은 거듭제곱근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세제곱근에 9 곱하기 3 27로 쓸 수 있는데 27은 3의 3승이잖아요. 그럼 얘랑은 뭐 된다 그랬어요? 마치 약분하듯이 날아가는 거라 그랬습니다. 얘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그냥 3이 되는 거겠죠. 1번은 맞는 말이다. 2번 보겠습니다. 2번 이런 문제가 있어요. 세제곱근 5분의 세제곱근 75가 있습니다. 얘 계산하면 세제곱근 15냐고 물어봤네요. 역시 같은 거듭제곱근이니까 뭐 하시면 돼요? 한 방에 써주시면 되죠. 분모에 5 깔리고요. 분자에 75 깔려서 약분하면 얼마 됩니까? 15 되는 거 맞나? 그러니까
세제곱근 15가 되기 때문에 2번도 맞는 말이 된다. 당연히.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3번. 3번은 뭡니까? 루트에 세제곱근 6이 있어요. 요거를 하나의 거듭제곱근으로 계산하라 그랬습니다. 자, 아까 했던 얘기입니다. 여기 우리가 중3 때 배웠던 그냥 루트입니다. 여기 얼마가 생략되어 있다 그랬니? 2가 생략되어 있다 그랬지. 그러니까 여기 2를 써주시면 되고요. 서술형에다가는 쓰지 마. 안 쓰고 이제 우리는 그냥 계산하는 거니까. 얘네들은 뭐 하는 관계라 그랬습니까? 곱하는 관계라 그랬으니까 2 곱하기 3은 6, 6제곱근 6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3번도 맞는 말. 4번 봅시다. 4번. 4번은 8제곱근의 4의 3승이랍니다. 요거 간단하게 해달라 그랬어요. 할 수 있죠? 8제곱근 그대로 내비두고요. 4의 3승은 뭐로 쓸 수 있습니까? 4의 3승은 2의 제곱의 3승으로 쓸 수 있고 요거 곱하는 관계죠? 그러니까 2의 몇 제곱으로? 6제곱으로 쓸 수 있네. 얘랑 얘랑 뭐 하는 관계라 그랬어요? 서로 약분하는 관계라 그랬지. 약분하시면 뭐만 남습니까? 4제곱근에 2의 3승 이렇게 남는다. 그래서 4번도 맞는 말이죠. 5번 봅시다. 5번. 그럼 5번이 답이겠네. 5번은 왜 틀렸는지 한번 봅시다. 루트 7에 곱하기 뭐시요? 세제곱근 7분의 1의 6제곱을 계산하면 7분의 1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거 좀 다르게 한번 표시해 봅시다. 혹시 1을 우리가 세제곱근 1로 써도 상관없을까요? 문제 없지. 세제곱해서 1 되는 숫자 그 중에 실수는 1 자기 자신인 거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라고 쓸 수 있다는 겁니까? 언제든지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는 거죠. 1은. 그래서 세제곱근 7분의 1은 뭘로 바꿀 수 있다? 세제곱근의 7분의 1로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할 내용은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지수법칙입니다. 6제곱을 뭐 하시면 돼요? 여기도 걸어주고 여기도 걸어주시면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루트 7에 6제곱 곱하기 세제곱근 7분의 1에 몇 제곱 되는 거냐? 6제곱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된다. 근데 이 6제곱은 어디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랬어요? 이 6제곱은 요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랬죠. 이 6제곱은 어디로 들어간다고? 요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그럼 얘는 얼마 되니? 얘는 얼마 됩니까? 루트 7의 6제곱은 7의 세제곱 되는 거 맞나요? 맞지? 얘는 얘랑 뭐 할 수 있다고? 약분하면은 이거 얼마 됩니까? 2가 되겠죠. 곱하기 얼마 되는 거예요? 7분의 1에 제곱 이렇게 되죠. 계산하면 얼마 나옵니까? 7이 나와야 되는데 7분의 1이 나왔으니까 5번이 틀렸더라. 이렇게 되겠죠. 괜찮죠? 아니면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 얘네들이 약분하는 관계라 그랬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두 거듭제곱근이 지금 다르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인위적으로 같게 만들어 줄 수도 있어. 마치 2와 3을 통분하듯이. 에? 뭐 하면 된다고? 2와 3을 통분하듯이 얘네들을 같은 거듭제곱근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뭐 하면 되냐면 여기에 세제곱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다시 쓰면 6제곱근에 7의 3승 곱하기 여기는 제곱 쓰는 겁니다. 제곱 그러면 6제곱근에 7분의 1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식의 6제곱 이런 식의 표현이 가능하다. 그러면 얘는 6제곱근에 같은 거듭제곱근이니까 7의 3승 곱하기 7분의 1의 제곱으로 쓸 수 있고 그 자식의 6제곱 표현이 가능하더라라는 거죠. 이게 날라가겠네 이렇게. 그리고 이 계산하면 얼마 나옵니까? 7 이렇게 나오는 방법. 이런 방법도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 게 거듭제곱근의 끝입니다. 이걸로 거듭제곱근은 끝나요. 끝. 몇 분이냐 지금? 44분.
1교시 여기까지 합시다.